은행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아예 언터처블하죠. 그러면 그때 가격은 사실 사기가 일반인들은 하나를 사기는 거의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되려면 100억 이상 돼야 되겠죠. 하나에. 하나에 100억 이상. 그러면은 뭔가 새로운 세계 화폐 네. 비슷한 네. 그런 류의 화폐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원래 이게 화폐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네. 전 세계가 단일한 화폐를 썼던 적은 단 한 번도 네.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음. 달러도 사실은 단일한 화폐는 아니었죠. 네. 우리가 로컬 화폐를 썼잖아요, 네. 원화를. 네.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통화일 뿐이지 세계 화폐는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 화폐에 가장 가까운 게 금화인데, 금화인데 그 금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진본인지 위본인지를 파악하기도 일반인이 어렵고 표준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갈아서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소액 결제 부담스럽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어쨌건 금은 그래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신뢰를 하는 거니까 세계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열된 블록들 간에 거래할 때는 그래도 금은 믿거든요. 네. 요즘 안 그래도 탈미국화하려는 국가들이 미국 채권이나 달러보다는 오히려 금을 더 선호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던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얘기의 맥락에 맞는 부합하는 그런 흐름이겠네요. 금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금의 실물을 확보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금의 실물보다 금 권리증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금이 일단은 가장 믿을 만한 거긴 한데 지금 시대에 사용하기에는 솔직히 좀 너무 뒤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얘기가 돌고 돌았는데 비트코인. 그렇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그렇죠.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2014년도에 제가 공부하고 3주 만에 이제 비트코인에 눈을 떴던 이유가 바로 요건데요. 네. 그때는 디지털 골드라는 말은 없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원래 화폐를 쭉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금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 금과 비트코인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네. 금과 비트코인이 다른 화폐하고 구별되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요. 네. 누군가의 빚이 아니에요. 달러는 미국의 빚이고. 그쵸. 근데 금 자체도 가치를 갖고 있는 그 무엇인 거고요. 네. 비트코인도 그 무엇이지 네. 뭐의 권리증이 아니에요. 누가 보증 안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화폐는 그 국가가 부도나면 그냥 종이 쪼가리. 그렇죠. 근데 금은 다르죠. 금은 누군가의 빚이 아니니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인 거죠. 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소름이 돋으셔야 돼요. 금도 그 무엇이고 비트코인도 그 무엇이지 무엇에 대한 권리나 증표가 아니에요. 네. 이게 공통인데 비트코인은 지구 반대편으로 빛의 속도로 못 보내요. 왜냐면 아직 물리학자들이 분자 상태로 나눠가지고 전파에 실어가지고 보내가지고 다시 합성하는 기술을 못 만들었어요. 금이. 예, 텔레포트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되면 이제 인류 역사가 바뀌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지구 반대편으로 전파 상태로 바꿔가지고 보내서 거기서 제조업하는 거죠. 네. 예. 금은 그거 못해요. 못하죠. 네. 금의 권리증만 보낼 수 있어요. 네. 지구 반대편으로. 네. 그럼 금은 누군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실물이 없으면은 결국 화폐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비트코인은요, 지구 반대편으로 그 자체 갑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네요. 그렇죠. 거기서 저는 그걸 깨닫고 네. 소름이 돋았어요. 제 책에도 아주 제가 이걸 이해시키려고 정성스럽게 썼는데 비트코인을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게 낭설인데 네.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편견을 벗고 인정을 하면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 최초입니다. 네. 가치물이 지구 반대편으로 빛의 속도로 그 자체가 가요. 그거에 대한 권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비트코인 처음이었어요.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그 금으로 비유하자면 금이 분자 상태가 돼서 텔레포트로 넘어가는 거네요. 지구 그렇죠. 반대편으로.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소름이 돋는. 저 45살에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40살에 이걸 깨달으니까 하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던지고요. 저는 비트코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9년 동안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전파를 많이 하시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도 좀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느끼시는 건 어떤가요? 요즘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중 인식이라고 하면. 제 주변 이야기를 할게요. 네. 제 주변은 저 때문에 불행하겠죠. 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트코인 짜증이 나는데 자기네들은 9년 전에 저 때문에 알았단 말이에요. 네. 제가 그냥 뭐 권한 수준이 아니라 책도 주고 공부하라 그러고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냈어요. 가까우면. 네. 근데 말 안 듣죠. 말 들었다가도 이제 오래 못 버티고 팔고. 네. 그거 본인들 얼마나 억울해요. 네. 차라리 몰랐으면은 그렇죠. 상관은 속시원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이게 9년이나 되니까 네. 이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도 제가 한기를 파고 이걸 하기 때문에 저를 그냥 어나더 레벨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저에 대한 태도가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주변 사람 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를 무시했던 게 바로 비트코인을 무시했던 거고, 지금 저를 그냥 하나의 영역으로 인정해 주는 게 비트코인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튜브 독자가 1000명 정도가 이제 아주 콘크리트한데, 네. 이분들도 이제 이걸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깨닫거나 믿는 거죠. 완전히 못 깨달아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왜 돈을 만들어? 의미 없어요. 그 돈이라는 건 아주 소수의 그룹이 콘크리트하게 인정을 하면 그게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리니지에 데스나이트 불검이 몇 억에 팔리거든요. 네. 인챈트 7번 하고 이런 네. 거. 그거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존재 자체를. 근데 그거 게임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그거를 주스면은 내가 그걸 누구한테 공짜로 줄 생각이 없잖아요. 네. 나도 그걸 팔겠죠. 그러면은 지금 2023년인데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 10년 정도 후 2033년 정도가 됐을 때는 좀 비트코인의 위치나 지위 같은 게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책을 쓴 이유기도 한데 네. 제가 이런 책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미중 패권 경쟁이든 디커플링이든 역사적인 지정학하고 우리가 네. 보통 국제 정치라고 말하는 지정학하고 달러를 이야기하는 금융 시스템하고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가져올 충격 이걸 아우르는 책이 없을까? 뭐 책을 다 뒤졌죠. 네. 근데 없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국제 정치학자들은 금융이 어둡고 금융에 밝은 경제학자들은 정치 어두운데 더해서 비트코인을 싫어해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안 하는 하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쓴 건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한 3, 4개밖에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네. 뭐냐면 유로 달러거든요. 유로 달러. 유로 달러. 네. 네. 보통 이 세계 금융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 잘 모르는데 이자율은 연준 의장이 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공식적인 이자율이고 그렇죠. 실제로 시장 이자율은 전혀 다른 곳에서 정해졌습니다. 런던 시티라고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네. 곳에서 은행들 간에 이렇게 일일물이라 오버나이트라 네. 그래가지고 일일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꺼줍니다. 네. 하루만 꺼줘요. 네. 그거의 이자율을 매일 발표합니다. 연준의 이자율을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이자율이라고 한다면 리보 금융이라 그래가지고 시티 오브 런던에서 정하는 이자율이 사채의 이자율이죠. 근데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좌우되는 건 이 사채 이자율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제일금융권에 네. 나이스하게 접근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명동 사채시장 있잖아요. 네. 중요한 금융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기업들도 몰리면은 명동 사채시장에서 끌어오고 그랬잖아요. 네. 전 전 세계의 명동 사채시장이 바로 유로달러. 어마어마해요. 네. 어마어마해. 이 자체가 지정학적 산물이기도 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비트코인 공부하고 얼마 있다 깨달았어요. 비트코인은 오버나잇 금융의 기준 담보물이 되겠구나. 나중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들 간에 오버나잇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이익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준에다가 네. 이렇게 중앙은행에다가 안 하면 이제 벌금을 받거든요. 그래서 네. 벌금보다는 이자가 싸니까 꺼다가 넣고 이제 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의 용도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 실물이 가진 않아요. 채권이나 이 그렇죠. 달러가. 네. 왜냐하면 워낙 신용도가 높으니까 장부상으로만 상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믿을만 하지만 부도가 전파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몇 년 전에 이 오버나잇 금리가 쫙 오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은행을 못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니를 뭘 믿고 네. 하룻밤을 해줘. 네. 담보 내야 돼. 이렇게 되는 네.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실물이 갑니다. 아, 하룻밤이라도 실물이 가요. 그렇죠. 무담보예요. 뭐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아, 오버나잇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으니까 오래 갖고 있으면 그 변동성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하루 동안은 그렇게 많이 안 변한다는 전제에서 네. 최고의 담보물이죠. 네. 그러니까 수천억 달러의 담보물로 사용할 수가 있는. 실제로 보낼 수 있고 네. 줬다가 그렇죠. 받는 네, 거예요. 네. 하루 있다가. 원래 다른 애들은 이 실제로 줬다가 받는 게 하룻밤 할 거면은 이게 불편해서 안 해고 많아요. 장부상으로 네, 상계. 그냥 장부상으로만 왔다 갔다 했는데 네. 비트코인은 그냥 순식간에 뭐 1분에라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룻밤은 그냥 장부상으로 주기 때문에 얘가 부도가 나면 나도 노출이 돼버리고. 네. 근데 비트코인으로 그 담보를 해버리면은 노출이 안 실물이 되죠. 가니까 그 연쇄 부도가 일어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런 엄청난 쓰임새가 있는 네, 거예요.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사람들한테 이 세계 금융 구조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게 네.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그 단계까지 갔을 때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주류화가 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럼요. 은행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아예 언터처블하죠. 네. 그러면 그때 가격은 사실 사기가 일반인들은 하나를 사기는 거의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되려면 100억 이상 돼야 되겠죠. 하나에 100억 이상. 그러면 작가님은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그 수요가 있어요. 세계가 분열될수록 그 수요가 있어요. 분열될수록 오히려 더. 예. 그러면 어느 한 국가의 그런 화폐가 기축통화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건가요? 이게
비트코인이 됐건 이더리움이 됐건 이게 다 신뢰 시스템이거든요. 네. 신뢰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을 정보망이라고 한다면 블록체인은 신뢰망입니다. 네. 근데 정보망으로는 부족하니까 신뢰망이 필요한 건데 네. 국가라는 게 신뢰와 정보를 다 담당해요, 원래. 네. 근데 국가가 할 일을 지금 빅테크가 많이 뺏어갔죠. 네. 그러니까 구글이 저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우리나라가 더 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제가 돈이 얼마 있고 네. 어디다 쓰고 연애를 하고 있는지 어디를 많이 가는지 국가가 모르잖아요. 네. 구글이 알지. 네. 카카오가 알든. 네. 정보는 이미 그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믿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신뢰가 사설 신뢰망이 필요한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세계는 누굴 믿고 있느냐면 전부 미국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세계화가 퇴조하면 미국이 그 담당을 안 안 하는 하면 거죠. 네. 뭘 믿어야 돼요? 아, 이제 믿을 게 없어지네. 이제는 실물을 믿어야 돼. 네. 실물. 지구 반대편으로 하룻밤에 주고받을 수 있는 실물. 네. 뭐가 있을까요? 비트코인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진짜 비트코인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세계 최고의 신뢰망이죠. 되네요. 네.